만약에 원추각막이 정말 많이 진행했다, 정말로 많이 얇아졌다 하면은 그러면은 시력이 훅 떨어지죠. 방치하면은 되게 위험한 질환이네요. 위험할 수도 있죠. 원장님, 오늘 원추각막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추각막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막 중심부나 아니면 중심부보다 조금 살짝 아래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병을 얘기를 하는데요. 심하면은 불규칙한 난시를 유발을 해서 각막 혼탁이나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요. 가장 흔하게 또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은 이제 눈비빔 같은 외부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이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심하게 눈을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도 눈 비비면은 내일 또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한두 번 비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막 진짜 심하게 자주 비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막이 구형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앞쪽에서 외부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이제 각막도 얇아지고 약해져 가지고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밀리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요?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확률은 되게 낮아요. 한 보통 10% 이내 정도로 보고 있고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다 원추각막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절삭량이 과도한 경우에 많이 깎았을 때는 각막이 많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얇아진 각막이 약해져 있고 그 힘을 제대로 지탱을 못한다, 유지를 잘 못한다 하면은 이제 얇아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은 되지 않았던 이런 초기 원추각막 같은 게 있었다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원추각막은 아니고 수술 후 각막 확장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 때 각막이 얇은 분들은 수술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야겠네요. 각막이 얇다고 다 원추각막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그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좀 있거든요. 각막 두께는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막 모양을 보는 각막 지형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원추각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죠. 모든 수술이 어쨌든 각막을 깎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면 다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라섹, 라식, 스마일 수술 모두 그 절삭하는 위치가 달라요. 근데 보통 각막에서 앞쪽 기질이 가장 강한 부위거든요. 전체 각막 조직의 그 강도를 한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섹 같은 경우는 그 앞쪽 그 강한 조직을 이제 레이저로 잘라버리는 거고,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한 조직을 남겨두고 아래쪽 조직을 절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조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추각막이 생길 가능성도 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추각막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원추각막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각막 지형도라는 각막 모양을 보는 검사를 통해서 원추각막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각막이 다른 정상 사람들보다 얇은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원추각막이 진행을 하면 불규칙한 난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시가 있는지, 시력 저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가면은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초기에는 시력도 잘 나오고 안경을 끼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1.0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원추각막이 정말 많이 진행했다, 정말로 많이 얇아졌다 하면은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도 있고, 눈 안에 차 있는 방수라는 물이 각막 사이로 들어와서 각막층 사이에 물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력이 훅 떨어지죠. 방치하면은 되게 위험한 질환이네요. 위험할 수도 있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시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초기에는 안경이나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걸로 다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원추각막이 진행이 돼서 안경이나 그냥 소프트 렌즈로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하드 렌즈 아니면 공막 렌즈 같은 특수한 큰 렌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착용을 하면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도수들이 교정이 돼서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막에 흉이 심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물이 찼다거나 정말로 얇아져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해야 되고요. 원추각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각막 강화술이 있습니다. 각막 강화술은 이제 비타민을 투여하면서 자외선을 쬐서 각막 내 이제 콜라겐 조직을 이제 튼튼하게 하는 시술이거든요. 내 원추각막 환자에서 이 각막 강화술을 한다 하더라도 있었던 원추각막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거를 조금 늦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치료는 어렵긴 하는 거. 그죠. 원추각막은 그대로 기존에 있던 원추각막 그 상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더 나빠지는 거를 막고자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각막 강화술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각막 기질 내 콜라겐 조직을 튼튼하게 결합시켜가지고 조직이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실히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환자가 다 받아야 좋겠네요.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에서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절삭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거나 아니면 각막이 비교적 얇아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얇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 같은 소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제 각막 강화술을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원추각막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추각막이 있다고 꼭 반드시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초기 원추각막인 경우에는 이제 각막 강화술 같은 시술로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된 원추각막이다 하더라도 하드렌즈나 공막렌즈 같은 걸로 충분히 시력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금 눈 비비는 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병원은 그 각막 지형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기계를 이용해서 각막 모양을 보고 혹시나 이제 원추각막이나 각막 확장증이 생기지는 않을지 수술 전에 검사를 되게 정밀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추각막 의심 소견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분들, 또 원추각막으로 시력 교정 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 들으신 분들, 아니면 실제로 원추각막 있으신 분들 모두 병원에 오셔가지고 6개월마다 안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